혹시 최근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지 않으셨나요? 혈압이 조금 높네요. 혈당도 경계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 들리는 건 마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 같습니다. 배는 자꾸 나오고 조금만 먹어도 피곤하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시죠? 가장 큰 문제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시작됩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를 것 같고, 안 먹자니 기운이 없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현미를 먹어라, 간헐적 단식을 해라, 정보는 쏟아지는데 도대체 내 몸에 맞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은 전부 독약처럼 느껴지고, 식사 시간이 즐거움이 아닌 숙제가 되어버린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평생 안고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 토비 스미스슨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영양학자가 아닙니다. 그녀 자신이 1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녀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혈당과 싸우며 겪은 시행착오와 절실함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당신의 췌장은 조금 지쳤을 뿐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니라고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에너지 처리 공장에 파업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인슐린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문이 안 열리니 포도당은 피 속을 떠돌며 혈관을 망가뜨리고 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많은 분이 혈당을 잡겠다고 무작정 굶거나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경고합니다. 굶주림한 또 다른 폭식을 부르고 영양 불균형은 대사 기능을 더 떨어뜨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억제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연료를 끊는 게 아니라 좋은 엔진 오일을 넣고 부드럽게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쉬운 첫 번째 무기를 소개합니다. 바로 당뇨병 플레이트 기법입니다. 칼로리 계산기, 저울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름 23cm 정도의 접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접시를 상상 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딱 선을 2개만 그으면 식사 준비는 끝납니다. 접시의 가장 넓은 절반, 이곳은 전분 없는 채소의 자리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양배추 같은 것들이죠. 이 친구들은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와 탄수화물은 아주 적습니다. 배를 가득 채워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은 거의 올리지 않는 착한 녀석들이죠.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할수록 더 좋습니다. 나머지 4분의 1에는 단백질을 담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기름기 없는 소고기 같은 것들이죠.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4분의 1, 여기가 바로 탄수화물의 자리입니다. 현미밥, 고구마, 통곡물빵 등을 주먹 크기만큼만 담으세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구역 안에서 즐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을 악마화하지 마세요. 우리 뇌와 적혈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중요한 건 양과 질입니다. 저자는 탄수화물을 화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케이크 한 조각에 전 재산을 탕진할 것인지 아니면 영양가 높은 통곡물과 과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릴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트에 가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무설탕, 저지방이라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뒤집어서 영양성분표를 보는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총 탄수화물 양과 식이섬유입니다. 설탕이 없어도 탄수화물 총량이 많으면 혈당은 오릅니다. 반면 식이섬유가 많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의 청소 부위자 방패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댐이 물을 가두어 홍수를 막는 것과 같죠.
채소, 콩, 해조류를 식사 때마다 먼저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식후 혈당에 치솟는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췌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연료를 공급해줘야 몸이 안심하고 대사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는 습관, 이것이 대사증후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죠. 걱정 마세요. 저자는 외식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법은 미리 보기입니다. 식당에 가기 전 메뉴를 검색하고 무엇을 먹을지 미리 정하세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밥의 절반을 덜어내거나 소스를 따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작은 용기가 내 몸을 지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 당기시나요? 그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겁니다. 가짜 식욕에 속지 마세요. 15분만 참아보거나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래도 먹고 싶다면 죄책감 없이 아주 조금만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드세요. 스트레스가 더 큰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간식은 무조건 금물일까요? 아닙니다. 긴 공복 시간은 오히려 다음 식사 때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간식은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한 줌의 견과류,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하나.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섞인 간식을 선택하세요. 간식은 허기를 달래는 용도이지 배를 채우는 용도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지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좋은 지방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양 조절은 필수겠죠.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스푼, 밥에 들기름 살짝. 맛도 풍미도 살아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일주일만 하고 그만둘 식단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조금 많이 먹었다면 오늘 조금 더 움직이고 채소를 더 먹으면 됩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사증후군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가는 마라톤입니다. 잠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인마다 신장 기능,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등이 모두 다릅니다. 식단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전문 영양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꼭 전문가의 지도를 따라주세요. 플레이트 식단을 실천하고 성분표를 확인하고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곤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뜨기가 가벼워집니다. 뱃살이 조금씩 들어가고 병원에서 받는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접시를 꺼내 선을 그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오늘의 채소 한 접시가 더 위대합니다. 오늘 마트에서 어떤 채소를 고르실 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짐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